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어, 옛날 악투로스라고 하다가 채널명도 바꿨으니까 이제는 그냥 초코동동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서 초코동동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이게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2016년에 이탈리아 여행할 때 이제 스탑 오버로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을 이제 사용해서 모스크바 이제 경유했을 때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를 한 15시간 정도 경유할 일이 있어서 짧게 이제 구경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이제 갑자기 날씨가 떨어졌어요. 한 10도 정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반팔에 반바지 입고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제 몸 좀 녹이자 해가지고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참 웃긴 게 가서 이제 좀 햄버거 시키고 좀 쉬고 있었는데 또 눈앞에서 이제 러시아 애들끼리 쌈이 난 걸 이제 주먹으로 막 싸우는 걸 이제 눈앞에서 구경했어요. 이게 러시아에서는 쌈 구경하기 정말 쉽습니다. 맞기도 쉽고요, 동양인은. 아무튼 그랬는데 오후쯤에 이제 그 아르바트 거리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뭐 빅토르 뭐 이런 이제 그런 벽화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가면은 마트로시카라는 이제 러시아 인형, 목재 인형 이제 까면 그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나오는 인형이 이제 유명한데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5년 전이군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플롤립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네,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호 스타일 매플롤립 for 비기너스라고 이제 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호가 바로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 네, 이제 입문하시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이제 한번 쭉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가장 컨셉, 개요를 이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고, 개요 중에 일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O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매틀랩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에도 적었지만 저는 이제 O 스타일로 계속 쭉 이어 나갈 거기 때문에 O 스타일, 근데 이제 그거를 나가기 전에 이제 O 스타일과 매틀랩 스타일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혼동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 O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가장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어, 피겨라고 하죠. 피겨 안에 여러 개의 이제 플롯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멀티플 서브 플롯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 6, 7에 대한 내용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이제 뭐 위치 조정하고 뭐 조금씩 이제 꾸미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례, 레전드 박스, 그리고 이제 그 틱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격? 네. 축 간격, 뭐, 메이저 간격, 마이너 간격, 이제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바는 이제 뭐 히트맵이라든지 이런 플롯에 이제 색을 입혔을 때 색이 나타나는 범위를 옆에 이제 바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컬러바의 위치 조정이나 아니면 뭐 색깔 표현을 어떻게 넣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글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형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제 아티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0개 내지 한 15개 사이의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영상들이 인터럽트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이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소제목을 4개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틀랩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매틀랩을 사용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보기로 간단한 플로팅을 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O 스타일을 앞으로 이제 쓸 텐데 왜 이제 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매플로립을 검색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매플로립이란 뭐냐면 플로팅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파이썬에서 플로팅 라이브러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파이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O 스타일, 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API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존 디 헌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구상을 했고, 그리고 2003년에 최초로 이제 릴리즈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틀랩 2.0 버전은 이제 파이썬 2.7부터 3.10까지 다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플롯, 매플롯립 하위 모듈 중에 파이플롯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흔히 이제 네, PLT라고 이제 약어로 이제 쓰는 거죠. PLT라고 하는 매플롯립의 모듈은 매틀랩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결국은 이제 매틀랩을 쓰던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넘어오면서 동일한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네, 갖고 싶어서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매플롯립을 어렵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이제 매플롯립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막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면 구글링을 하겠죠. 근데 구글링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전드 박스 로케이션, 즉 범례 박스, 그러니까 범례 상자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어서 이걸 이제 검색했다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이제 미리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어,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뜬다고 해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에 보면 뭐 이런 코드들 보면 이제 이렇게 x 이렇게 해서 ax 점 뭐 이렇게 나오는 코드가 있고, 그 밑에 또 내려가다 보면 또 plt.plo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AX를 안 쓰고 이제 내려가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스타일이 훈제가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검색한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혼재했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걸 쓰고 저 사람은 저걸 쓰고, 즉 이제 이 사람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매틀랩 스타일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매틀랩 스타일을 그냥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O 스타일 코드가 이제 보이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어떻게 써야지 하고 황당한 거고, 반대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코드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검색한 결과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이제 되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어, 이 A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축이 아닙니다. 축이 아니고, 영어로는 축들 뭐 이렇게 되지만, 이제 여기 매플롯립에서는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겨 하위에 있는 서브 플롯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롯 그래프 박스 하나를 이제 의미하고요. 엑시스라는 게 정확히 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엑시스와 엑시스를 혼동하게 되면 상당히 또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엑시스는 상당히 이제 그냥 데코레이션 개념이고요. 엑시스라는 게 바로 서브 플롯의 의미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포괄적인 의미인데 두 개를 혼동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플로립을 가장 코딩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이제 매틀랩 스타일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 코드가 혼재돼 있고 사람들이 혼재돼서 쓰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헷갈린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한 스타일을 통해서 플롯을 이제 그려보면서 두 스타일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x제곱의 그래프예요. x제곱의 그래프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폴더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쳐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언타이틀드로 그냥 만들게요. 자, 일단 이제 넘파이하고 matplotlib .pyplot pl 두 개를 이제 임포트를 시키고요. x는 이제 numpy의 균등 분배 linearly space 0에서 10까지 20개로 이제 나누고 y는 x제곱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플롯 xy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은 매틀랩 스타일로 코딩을 해볼게요. xy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려지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x의 라벨 여기 이제 x축의 라벨을 이제 넣고 싶은 거죠. plt.x label.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래프가 이제 사라졌네요. 그래서 얘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네, X축에 라벨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다가 이제 한번 밑에다가 또 해볼게요. plt.y label 그리고 Y축에 Y라는 걸 이제 그리면 네, 이렇게 단독으로 그려가지고는 이제 나타나지가 않죠. 같이 그려야 네, 나타납니다. X축에 X, Y축에 Y. 그리고 네, 이 제목이 빠졌네요. 제목을 이제 또 넣어야겠죠. 심플 X and Y.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심플 X and Y. 이렇게 적어줘야 X축 라벨, Y축 라벨, 그리고 제목.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전드 박스는 일단 안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피겨 객체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AX는 pig.subplot 이렇게 해주면 add subplot 이렇게 해주면 엑시스 객체 그러니까 즉 이거죠. 네, 엑시스가 아닙니다. 엑시스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x.plot 이렇게 하게 되면 다만 이제 같이 안 넣을 경우엔 피그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겨 객체를 한번 호출해 줘야 그려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ax. 아까 plt.x라벨 y라벨 했는데 네, 이건 이제 O 스타일이기 때문에 set
x 레이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지 x의 라벨이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pig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x축에 x 레이블이 들어갔죠. ax.set y 레이블 y. 그러면 이제 y축에 레이블 들어갔고 set title simple x and y. 네, 그러면 x축 라벨, y축 라벨, 제목 네,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이 PLT로 구성된 거는 매틀랩 스타일이고 밑에 있는 이 엑시스 객체를 만들어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 서브 플롯 밑에다가 이렇게 셋이라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O 스타일 API라고 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 API를 매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이제 바로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O 스타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매틀랩 스타일과 O 스타일 사이에서 고통받지 말자. 구글링 하거나 레퍼런스 내용을 볼 때 매틀랩 스타일과 O 스타일 이제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O 스타일 이제 확실히 알고 있으면 혼동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는 서브 플롯을 다루기에 O 스타일 API가 더 쉽다. 즉 이제 엑시스 객체를 사용해서 AX, 뭐 AX1, AX2 이렇게 다루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독성도 더 좋았고 네, 컨트롤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 5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도 올려놓을게요. 네, 이 링크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2개의 내용이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3번째 내용 즉 이제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기가 더 쉽다. 판다스 예제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 부분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보시죠. 하나 만들죠.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코비드 19 확진자 데이터예요.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오리지널이라는 거로 이제 읽어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집합 연산을 써가지고 가공을 좀 합니다. 가공을 하고 네, 뭐 다 마찬가지죠. 컬럼 같은 거 바꾸고 인덱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바꿨죠. 한번 df 출력해 보면은 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확진자 수의 추이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이걸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당연히 이제 매플로립 임포트 하고요. 이 피겨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AX1부터 AX2, AX3까지 즉 3개의 서브 플롯을 정의를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1 그러니까 2x2에 해당하는 그 서브 플롯을 4개의 격자를 짜고 거기에서 네. 첫 번째 서브 플롯은 이런 거. 두 번째 서브 플롯은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세 번째 서브 플롯은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그립니다. 근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df.plot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위에서 정의해 놓은 이 df 즉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플롯 명령을 쓰는데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 명령 안에 바로 엑시스 객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X라는 이제 인자 안에 AX1을 전달하게 되면 바로 이 서브 플롯이 전달이 돼서 네, 그림을 이 데이터 프레임 기반으로 그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데이터 프레임 기반으로 그리되 얘는 이제 AX2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AX2의 라벨이나 스케일 그리고 뭐 그 세로 라인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을 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플롯이 되는데 y의 최대 최소 값을 이제 정하게 되고 y 라벨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얘를 이제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네, 미국이 이제 미친 듯이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중국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지만 미국이 이제 완전히 추월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대략 이제 3월 말 정도가 이제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서브 플롯을 그릴 때 이 바로 판다스에서 정의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다룰 때도 쉽게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텀 플롯 펑션이라는 건데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펑션이라는 거죠. 즉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노멀 분포를 따르는 네, 100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도수 분포표, 즉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정규 분포와 유사한 분포가 이제 그려질 텐데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딱 이번만 그리고 끝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펑션으로 이제 히스토그램 플로터라는 이제 펑션으로 정의를 해 놓고요. 여기에 이제 AX라는 인자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당연히 네, 이 플롯이 되겠죠. 네, 이 피겨 객체, 서브 플롯 객체가 이제 네, 될 텐데 얘를 보시면 이렇게 피겨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엑시스 객체를 선언하고 바로 이제 펑션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AX1, AX2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네, 키워드 아규먼트들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네, 여기가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가 되죠. 이런 것들 이제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찍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냥 얘도 간단히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고 네, 100개를 이제 만들었죠. 100개를 만들고 얘는 이제 그냥 펑션을 안 쓰고 그냥 그리는 거죠. 그냥 바로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0.11이 평균이고 뭐 표준 편차는 1.06인데 얘를 이제 펑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플로터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히스토그램 플로터라고 만들고 펑션을 만든 다음에 네, 그 펑션에 x 객체를 ax1이라는 네, 바로 이겁니다. 얘를 전달을 하고 나머지 인자들도 전달해 가지고 펑션을 이제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히스토그램 플로터가 네, 붕어빵처럼 계속 플롯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게 이제 바로 커스텀 플롯 펑션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마지막 예제는 이제 제가 좀 공들여서 만든 건데 그냥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새로운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패치즈라는 거 이제 추가로 임포트를 하고요. 뭐를 할 거냐면 디짓 플로터라 그래가지고 결과를 먼저 보면 이게 뭔가요? 로또죠, 로또.
근데 이거 하나를 출력하는 플롯 펑션을 만든 겁니다. 내용은 크게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이 디지플로터라는 펑션이 바로 로또 번호 하나를 네, 이렇게 채워서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플롯 펑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 안에서 플러스 플로터와 로또 플로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로또 플로터는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개 수행하는 거겠죠. 이렇게 펑션들을 저장을 해 놓고요. 메인 펑션에서 로또 플로터를 출력하게 되면 메인을 그냥 여기서 출력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넣은 임의의 로또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7개에 대해서 로또 당첨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 7번째를 출력을 해주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모듈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이 digit 플로터라는 함수 자체가 네, xs 객체를 전달받고 숫자를 전달받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색깔을 전달받아 가지고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0, 32 이런 이제 숫자 객체를 출력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출력하는 거는 add artist라는 걸 통해 가지고 add artist라는 걸 통해서 서클을 만들고 ax.text를 통해서 숫자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7번을 수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로또 번호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은 이 5개였습니다. 그래서 매틀랩 스타일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 사이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자. 그리고 서브 플롯을 핸들링하기 더 쉽다. 그리고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 등과 연동이 더 쉽다. 그리고 커스텀 플롯 펑션을 제작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듈화된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 이 5가지 이유를 네, 5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이제 플레인 매틀랩 스타일보다는 O 스타일을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은 이 O 스타일 API를 사용하는 매틀랩 코드에 대해서 기능과 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